제9대 5천만 원의 주인공이 탄생을 했습니다.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누가 그랬을까 그거? 누가 그랬을까? 예수님의 생일인데 선물은 왜 네가 받냐? 오롯이 남아있던 저의 시드머니가 와 이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장르가 될 수 있겠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요즘 이분을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 개그맨보다는 작가, 투자자 이 말이 훨씬 어울릴 것 같은데요. 한때 잘 나가던 개그맨이셨던 황현희 작가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그동안 개그맨으로서 인사드리고 코미디언으로서 이제 시청자분들 찾아뵀는데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이렇게 또 작가로서 비겁한 논이라는 책의 작가로서 그리고 투자자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이자 뭐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저희 매일경제 TV 프로그램에 그렇죠. 더 어울리는 것 같고, 제가 만약에 개그맨이었다면 대표님을 못 뵙겠죠. 어떻게 보면. 뭐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예.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은 투자자 황현희, 작가 황현희로 더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이제 이렇게 화제가 됐던 게 전성기 때보다 10배를 더 많이 벌었다. 네네네. 전성기 때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벌었으면 그런 겁니까? 근데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소비에 대한 통제를 잘 못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이 직업이 계속 오래 갈 줄 알았다. 그러니까 평생 이 바닥에서 방송을 하면서 이 수입이 계속 유지될 줄 알았던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뭐 연예인들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뭐 누가 빌딩을 샀다, 뭐 누가 어디를 사서 뭐 얼마의 수익 얻었다 이런 방송 많이 보시지만 그분들은 정말 상위 0.1%의 분들입니다. 네. 사실 이 연예계라는 곳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장 큰 곳이고 그렇다 보니까 한쪽에 좀 돈이 많이 몰리거나 쏠리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죠. 네. 0.1%였던 기간은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개그맨의 유통기한은 코너 하나가 잘 돼도 6개월 정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나머지 시간은 좀 많이 좀 힘들게 지냈었다. 어떻게 보면 삶을 연명하는데 그치고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봤던 건 이제 개그맨이라는 그 사회에서 나와서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많이 노력한 이후에 그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 원래 한때 개그 그 프로그램 가운데 불편한 진실 그런 코너가 있었죠. 그렇죠. 왜 이러는 걸까요? 뭐 이런 거. 이것들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 황현희 작가의 불편한 진실을 좀 헤쳐보려고 그랬더니 너무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지금 파헤치기가 쉽지는 않고요. 예, 저는 사실 뭐 이런 거 제가 많이 파헤쳐봐서 경계할 줄 압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지속적인 수입이냐 아니냐, 그렇죠. 또 저축을 한 수입이냐 아니냐, 뭐 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수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출을 하고 소비를 한다는 게 부자들은 소비를 통제하지만 부자가 아닌 분들은 소비의 통제를 당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개그맨 생활일 때는 소비의 통제를 당했던 상황이었던 거겠죠. 이 상황이 지속될 줄 안다는 그런 착각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운 거죠. 왜냐면 그런 걸 잘 저축을 해서 모아놔서 시드머니로 썼다면 투자로서 엄청난 또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었겠구나라는 이 아쉬움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순간이었었어요. 예, 그 연예인이라는 생활이 또 남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생활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치열하거든요. 예.
어느 직업군이나 그러겠지만 거기가 그렇죠. 훨씬 더 치열할 거라는 예. 거는 저도 이렇게 미디어 계통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누군가가 상상이 갑니다. 스타가 나오면 누군가는 집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개그 콘서트라는 곳은 무한 경쟁 체제다 보니까 새로운 코너가 등장하고 새로운 스타가 나오다 보면 예전에 있던 스타나 예전에 있던 코너는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요즘 뭐 경연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트로트에서 나오는 뭐 경연 프로그램 뭐 항상 1등을 뽑고 나머지 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탈락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거의 한 13년, 14년 동안 겪다 보니까 너무 많이 몸도 마음도 지쳤고 결국엔 저도 그 경연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정글이죠, 뭐 정글. 정글이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개그 콘서트 말씀하셨지만 그 프로그램마저도 없어졌다가 이제 네, 최근에 다시 부활이 된 거죠, 지금 그렇죠. 될 예정인가요? 되고 있고요. 지금 네. 이제 계승자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새롭게 개그 프로그램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시청률이 초반에 5% 정도 나왔다는 것은 아직도 이제 개그에 대한 이 웃음에 대한 시청자들의 갈망이 좀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은 사실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대단한 업적을 이룬 정말 그렇죠. 대단한 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트렌드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속이 되고 거기서 계속 스타가 나오고 인기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은 이 방송 역사상 거의 없었던 그러니까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그런데도 상황이었죠.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이 컸었는데 그렇죠. 예, 다행히 부활이 됐어요. 네네. 근데 원래 본업은 개그맨이지만 네. 뭐 지금 실제로 뭐 역할을 하시는 거는 뭐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로서 네. 살고 있죠. 예. 원래도 좀 똑똑한 개그맨이다. 이렇게 알려져 뭐 있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재테크에도 저희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이 책 말씀하셨는데 개그맨 출신 황현희도 이렇게 투자해서 큰 돈을 그렇습니다. 벌었는데 네네네. 이렇게 독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뭐 쓴 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가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어떤 기준인지 모르시겠는데 키도 작고 네. 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정말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개그맨이 되었다라는 것도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개그맨이 될 거야라고 했더니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한 말은 그 말이 제일 웃겼다라고. 야, 네가 했던 얘기 중에 그 말이 제일 웃겼다. 그러니까 비웃은 거죠. 예. 방금 말씀하셨던 이 투자에 대해서도 제가 두 번째 결심을 내리고 또다시 친구들한테 나는 투자를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은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 웃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첫 번째로 웃겼던 건 개그맨이 될 거야고 투자를 한다니까 두 번째로 웃겼다고 얘기한 건 이제 그때 당시였는데 왜냐면 거의 방송인들이 나와서 TV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하는 말들은 투자다 망했어요, 사기당했어요, 뭐 이런 말을 그런 예. 맥락이군요.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연예인들 어디 뭐 잘못 투자해서 실패한 경험담만 이렇게 넘쳐나는데 네가 어떻게 투자를 하냐? 법학 전공했으니까 그러면은 예. 로스쿨 해서 변호사 될 거야. 뭐 이런 답변을 원했던 건가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걸 하든가. 그건 뭐, 코미디가 아닌. 예. 근데 투자자의 길로 들어선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책은 이 책을 썼던 내용은 7년 전에 있었던 저희 투자의 시작에 대한 그리고 지금까지 결론과 그 중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다른 노하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썼던 거고 2014년에 제가 실제로 개그 콘서트에서 정말 뭐 유행어도 많이 나오고 인기 코너도 많이 내면서 승승장구하고 그 안에서의 착각을 했죠.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그다음에 이 돈을 내가 평생 벌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근데 이 착각은 저만의 착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을 우리 임원이라는,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임원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가서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계약직으로 돌변하면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에 대한 착각들을 누구나 다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4년에 제가 퇴출이 됩니다. 개그 콘서트라는 제가 영원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이 공개 개그 프로그램에서 퇴출이 됨과 동시에 저는 또다시 은둔형 외톨이로 돌아갔었거든요. 6개월 동안 거의 집 밖에도 나오지도 않고 오롯이 강제 심의 영역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과연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얼굴이 알려진 한물간 퇴물 개그맨으로서 끝나야 되는 것인가? 과연 그렇다면 뭘 할 것인가? 내가 평생 소유할 수 있는 장르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때부터 많은 책을 읽기 시작했더니 결국에 보였던 거는 제가 노동으로서, 그러니까 저의 시간과 노동을 어떤 한 기업과 회사에 팔았던 그 수익들, 그러니까 돈들이죠. 월급으로 평가가 될 수 있겠고 출연료라고 평가가 될 수 있었던 그 통장에 있던 그 수익들, 오롯이 남아있던 그 저의 시드머니가 와, 이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장르가 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그동안 내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썼지만 그럼 나에게 오롯이 이 시간이라는 중요한 재화를 나에게 선물을 해보자. 시간을 한번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시간을 벌어보자. 어떤 회사에 제 노동과 시간을 안 팔아도 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이 진정한 부자들이 누릴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나를 위한 시간의 그렇죠. 투자. 그렇죠. 내가 그게 부자다. 뭐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을 하고, 네. 내가 지금 36개월이 된 우리 아들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런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그 시간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2014년부터 이제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투자자로서 변모를 시작했던 게 2014년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사실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은 사실 사람마다 그 진입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원론을 배워보자.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진득하니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저의 장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원론을 한번 배워보자는 생각으로 경제대학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독서만 하신 게 아니라 네네네. 또 대학원을 들어가서 그렇죠. 전문적인 공부를 또 하신 거군요. 네, 시험을 봐서 면접을 보고 학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다행히 합격 통보를 받아서 2014년부터 경제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미시, 거시, 게임 이론, 통계학, 뭐 세무학 이런 것들을 이제 원론을 배우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투자의 첫발이 되었던 토양이 됐던 것이죠. 예, 그렇게 마음 먹고 이 상황을 이겨내보고 나에게 오롯이 소유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아보자. 예, 그 시작이 투자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인 얘기지만 시간을 벌어보자 하고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 아니, 네네. 자기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또 돈을 많이 버셨으니까 네네.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과정으로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투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운이란 말은 많은 분들이 남의 성과를 운이라는 의미로 폄하를 하긴 하는데 이 운이라는 것은 기회를 노리고 준비하고 공부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게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만약에 서브프라임 무기지론 2008년이죠. 그 이후에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작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연예대상에서 KBS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고 개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쳤던 것이죠. 그때도 분명한 운의 타이밍이었고 부의 사다리의 타이밍이었지만 그것을 귀를 열고 투자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노력하거나 공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와 운은 다 지나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번 투자의 기회에서는 이 운을 정확하게 한번 잡아보자라는 마음으로 달려들었기 때문에 운으로 번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운을 잡는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게 결코 운은 아닐 것 같고 아유, 준비된 좋은 자한테 온 그런 기회 결과 아닌가 싶은데 네. 뭐 사실 모든 일이라는 게 실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뭐 같습니다. 운이 당연히 예. 뭐 따라줘야 되는데 네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8년 말씀하셨지만 2014년부터 시작하셨는데 그 한 네. 파도를 넘은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셨고 그 시작의 네. 타이밍이 그것도 역시 운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역시도 운을 그때 당시에 알아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그런데 10배를 벌었다. 근데 그게 지금 분야가 주식만으로 본 것도 아니고 네. 부동산, 주식, 또 가상자산까지 네, 그렇습니다. 예. 가상화폐까지 지금 다 해당이 되는데 투자 대상이 네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군데 집중 안 하고 이렇게
그게 일종의 뭐 포트폴리오인가요? 아니면은 또 그것도 역시 계획대로 그렇게 된 건가요?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요. 전혀 포트폴리오를 만들 능력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모 채널에서 출연료를 한번 비트코인으로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이 비트코인을 받았는데 지금의 이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제가 그래서 연예인 출연료 1위라는 그 영상도 있어요. 예, 왜냐면 워낙 비트코인이 상승을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이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느냐에 대해서 이제 했던 방송이거든요. 이제 종합 편성 채널이었는데. 예. 근데 그 채널에서 제가 그 비트코인으로 짜장면을 사 먹었습니다. 근데 그 짜장면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억 8천만 원짜리 짜장면을 사 먹은 거죠, 결과적으로. 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이게 무슨 생활이지? 그러면 여기서 끝낼 게 아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네네. 끊어서 이 비트코인은 그때 출연료를 받아가지고 네, 소비를 했군요. 다 소비를 했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예. 그걸로 끝난 게 예,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좀 한 1억 5천 정도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게 계기가 됐죠. 그럼 뇌를 열자. 이게 어떻게 보면 밈 현상을 만들어서 뇌를 열자. 뇌를 열어서 그러면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너의 가장 실패한 투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 비트코인으로 짜장면을 사 먹은 투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순간만 보면 그렇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게 또 큰 교훈과 맞습니다. 계기가 됐네요. 만약 거기서 끝났다면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입에 오르고 황현희가 이 비트코인으로 짜장면을 사 먹은 애야 라고 밈 현상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웃음의 소재로 쓰이고 거기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뒤에 이면을 준비했던 거죠. 투자할 가치가 있는 충분한 곳이구나. 그렇다면 뇌를 열고 귀를 열고 한번 좋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음껏 한번 들어보자라는 심리로 거기에 대한 이제 공부를 또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사실 부동산과 주식으로는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많이 냈는데 저는 비트코인으로는 아직도 수익을 단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수익은 영원입니다. 비트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모아가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트레이딩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한 이후에는 아직까지 이익 실현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한 번도 지금 이익 실현을 지금 많이 그리고 불어나고 있겠네요. 물론 뭐 예, 오르락내리락은 지금, 하지만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요번에 이제 원래 좀 산타랠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지금 굉장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제 가상자산의 시장의 장인데 그걸 왜 연연합니까?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나중에 목표 가격까지 왔을 때 그것을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인 것이 저는 뭐 그렇게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마음이 아예 시작부터 없었거든요. 지금 원칙과 관련해서 가상자산, 주식 말씀하셨고 부동산은 뭐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예측은 하지 못하지만 대응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이제 투자 공부를 시작하면서 2년 동안 아무런 투자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해봤자 안 된다. 이것은 기다림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기다려 나갔죠. 대신 마음속으로 큰 뜻을 품고 있었죠. 한 번만 와라. 한 번만 오면 내가 갈던 이 칼을 정말 깊숙하게 찔러 넣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항상 먹고 있던 찰나에 이제 서점에 대해서 한 뭐 경제 서적을 그때 당시에 한 10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일 유명하다는 책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제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이런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서점을 갔는데요. 이 자판에 깔린 매대에 깔린 이런 책들이 거의 모두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 부동산은 끝났다. 서울 부동산은 끝났고 도쿄의 버블이 재현이 될 것이다. 출산율과 결혼 확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세대 수도 줄어들 것이고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모든 그 책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2017년인가요, 그게? 2016년입니다. 16년에? 예, 2016년. 지금과는 정반대되는 얘기가 그냥 도배가 됐네요. 정반대라기보다는 거의 뭐 끝과 끝이죠. 예, 거의 뭐 끝과 끝의 이야기인데 저는 거기서 그 지점에서 이 책에서 얘기했던 비겁한 지점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는 비겁한 지점에 용기 있는 기회주의자로서 상승장의 초입에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책에 썼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비겁한 지점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왔을 때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누구나 다 상승을 외칠 때 위기는 찾아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락에 대한 걸 망각하고 있을 때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상승에 대한 망각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도 상승을 우리는 간구하고 있는 이 시점은 아닌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대에 깔린 책들이 아니라 저 뒤쪽에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을 그때부터 이제 보게 되죠. 아, 그렇다면 이렇게 오래 눌려있던 서울의 아파트는 분명한 누군가의 수요는 있지만 지금 현재 7억 5천이나 하는 아파트의 전세가 4억에서 5억까지 주는 거 보면은 아파트의 가격이 전세 가격이 아파트의 가격이 70%까지 육박해 있는 이 모습은 누구나 서울에 살고 싶어 하고 직장이 서울에 있는 분들은 누구나 서울에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이다. 서울이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은 한 번은 거대한 상승 사이클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장에 뛰어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투자는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를 구매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을 갈고 있었잖아요. 정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2017년 이후로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아쉬운데 네. 그간의 투자 과정 결단의 시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실 충분히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제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앞으로의 계획 그러면서 투자의 팁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막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갔고 정말 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사람을 얘기할 때 운이다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운이다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준비해 놓지 않는 그 상황들을 지나 보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떠나 보내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 제가 좋은 말씀, 그러니까 제가 부를 창출했던 거에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의 성공했던 이 오늘을 보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성공한 사람의 어제를 보는 그런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진짜 다음 기회에 또 모셔서 네네. 했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비겁한 돈이 아니라 네. 제목은 그렇지만 책 제목은 착한 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전히 본업은 개그맨이시지만 투자자 또 작가로서 좀 맹렬히 활동하고 계시는 황현희 씨와 말씀을 나눴는데 준비된 자 또 인내를 갖고 타이밍을 잘 찾으며 좋은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UCMP 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